요즘에 불고 있는 뭐 이런 한류 열풍에 분청 사기가 시초지 않나. 분청 사기가 왜 예쁘냐? 왜 아름답냐? 분청 사기가 왜 유명해졌냐면 사실 그렇게 크게 국내에서는 유명한 도자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유명해졌냐면 여러분들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을 우리 그 미술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특히 도자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도공들이 싹 다 끌려갔습니다. 거의 170 몇 명인가 도공들이 끌려갔는데 가고 그냥 일본에 그 마을을 하나 만들어 버려요. 또 우리 한국의 조선 그때 당시 조선에 도공들이 머무를 수 있는 뭐 총각들은 거기 뭐 장가도 보내주고 뭐 렇게 했어요. 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도자기를 굽는 기술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할 정도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걔네들은 주로 뭐를 사용했었냐면 식기로 나무 그릇을 사용했었어요. 목기라고 하죠. 목기를 사용했었는데 조선에 왔는데 개밥그릇도 도자기로 개밥그릇을 쓰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완전 첨단 산업이었던 거예요. 도자기라는 것이. 이걸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배운, 쉽게 말해서 조선에서 배운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포장을 뭘로 했냐면 그 포장지가 우키오에였어요. 우키오에라고 일본의 풍속화를 가지고 이제 포장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유럽이랑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고 무역을 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하고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토대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고 유럽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동양풍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도 알 수 있는데 고갱이나 고흐 이런 사람들 그림 속에 일본풍의 뭐 우키오에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일본 풍속이라든지 게이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시작됐냐면 도자기 때문입니다. 도자기 사업을 굉장히 융성시켰습니다. 도자기를 많이 사용하는 인프라가 이미 많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 매력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판타지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미술품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고 가공되어 있는 좀 좋게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일본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너무 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위적이죠.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 띈 게 분청사기였습니다. 일본 평단에서 분청사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눈을 감고 분청사기를 이제 보고 분청사기의 모습을 그리며 어떤 정서가 떠오르냐면 한국의 조선의 농부가 흰색 이제 옷을 입고 우리나라 흙이 좀 붉어요. 일본에 비해서. 그 일본 흙은 거기는 화산지대가 많아서 검은 흙이 많은데 우리는 붉은 흙이 굉장히 많거든요. 붉은 밭을 소를 이제 끌고 밭을 가는 듯한 모습이 분청사기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그게 와닿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거니까 너무 그냥 우리 몸에 입는 옷과 같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탈하고 소박하고 자연스러우면서 자연 친화적인 민족이라고 우리를 바라보나 봐요.
일본 사람들이. 본청사기를 보시면 이렇게 라인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마치 산과 같이 우둘둘하게 윗 라인이 맞지 않아요. 좌우 대칭도 맞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움의 미를 살리고 있는 게 본청사기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김황기라고 아십니까? 김황기 화가 지금은 돌아가신 굉장히 유명한 화가신데 그분이 우리나라 옥션 그 국내 그 미술품 경매로 1, 2, 3위 그분 작품으로 쫙 있습니다. 100 몇억대, 100 몇십억대 작품이 그분 작품이거든요. 그분의 100 몇십억씩 하는 작품의 문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남은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의 모노크롬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단색화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미술 장르거든요. 한국의 단색화가 굉장히 외국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술 작품인가 봐요. 그 예술 작품들의 이제 단색화 열풍에 대표적으로 있는 뭐 여러 작품들을 보시면 현대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품들을 보시면 거기에서 나온 문양들이 분청사기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나문이라든지 뭐 귀이알이라든지 뭐 그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청사기에서 가져온 게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고려 청자는 불교가 만들어낸 문화예요. 백자는 성리학에 의해서 탄생됐습니다. 분청사기는 어떤 특정 사상이 개입된 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민족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성은 꾸미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민족이에요. 뭐 꾸안꾸죠. 쉽게 말해서 꾸안꾸. 그냥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미는 거. 이게 우리의 정서였던 거예요. 중국 사람이 가까운 삼국을 비교해 보자면 중국 사람이 집을 지으면 우리 집에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땅을 막 다 파가지고 뭐 호수를 큰 호수를 만들어가 산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스케일이 일단 중국은 남다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집에 안에 공간을 정원을 굉장히 분재가 일본 거잖아요. 나무를 막 이렇게 막 다 꾸미잖아요. 다 인위적으로 다 꾸며요. 뭐 그 안에 뭐 연못도 만들고 뭐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작은 소우주를 만드는 자연을 만드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꾸미는 게 일본의 문화라면 한국의 문화는 물이 필요하면 물이 있는 대로 갑니다. 그게 한국의 정서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죠.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에 가서 물이 있으면 그 옆에 그 형태 그대로 거기에 집을 짓거나 뭐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 그대로 집을 짓거나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을 보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한중일 삼국을 비교해 보면 왜 건축 양식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겉모습을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딱 비교를 해보면 자연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게 특정한 다른 사상이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이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한국 미술을 전체로 봤을 때 처음으로 한국성이, 한국의 미가 담겨 있는 게 분청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컨텐츠로 분청사기를 선택한 이유고요. 요즘에 불고 있는 뭐 이런 한류 열풍에 분청사기가 시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청사기가 가장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끝났어?